지금 시간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서 좀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원보 앵커님. 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냥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정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원로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 할 말 못할 말을 못 가리는 상태가 아닌가. 또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구나. 한날 한시도 군 통수권자 자리에 이런 사람이 머물러 있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특히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예. 참 그런 표현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선관위 부정선거 얘기를 글쎄요, 대통령을 2년 반이나 한 사람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게, 저도 선거에서 당선증을 받았지만 다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개표 하잖아요. 그거 네네. 지역구별로 다 해서 그 지역 선관위원 댁에 그 부장판사들 법원장이 와서 이렇게 당선증 주는데 중앙선관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것이 참 믿기지 않습니다. 예. 특히 막판에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들고 일어나달라 하는 얘기인데 이건 제2의 내란 선동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야당을 향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공격이었죠.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다.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했다. 제가 다 열거하기도 좀 어려운데 좀 어떻게 또 그 부분 들으셨는지요?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다는 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무섭게 심판했는데 윤석열 씨는 이 총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또 저지르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탄핵이라는 건 분명히 헌법 65조에 국무위원 탄핵할 수 있는 헌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헌법 근거도 없는 그런 위헌적 쿠데타를 저질러 놓은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본인이 얘기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했다. 바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한 것이 지금 저지른 친위 쿠데타,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 반란 아닌가요? 예. 자, 그리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내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담장을 넘는 심정으로 이 탄핵안 반드시 가결시키겠다 이렇게 이 포부를 밝히시기도 했었는데, 자,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안 표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숫자를 세면 199표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도 199표까지 온 거는 전적으로 시민의 힘입니다. 특히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의 힘이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아침에 그 시민사회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그 단체 대표들과 비상시국회의가 모여서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 대표자분들과 야 5당 대표가 이제 오전에 연석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광장의 힘의 그 중심, 이걸 이끄는 중심을 이제 보여주게 될 터인데, 아무튼 토요일 날 그 100만, 200만 우리 그 전국 국민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민심에 노도와 같은 민심을 거스를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고 뭐 통치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강변합니다만 예. 이건 이미 철권 통치자였던 박정희 시대 광주 학살 주범이었던 전두환 안의 논리였죠.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는 논리인데 이미 이것은 폐기됐지 않습니까? 예.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공한 쿠데타든 실패한 쿠데타든 쿠데타는 쿠데타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변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쿠데타를 저질렀다 하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표결 때는 정 의원님께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총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뭐 모레 이 토요일 표결 어떻게 이 정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설득한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그러신가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가 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도 12월 4일 그 1시에 국회가 이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 네네. 전 세계인의 시각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놀랐다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로 내란으로 훼손된 국격을 그래도 국회가 지켰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국회에 대해서 지독한 불신을 갖고 있었는데 국회가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민주주의의 보루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여야가 합심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일 모레는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 투표 참여 거부까지는 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 의원님 마지막으로 좀 뭐 주시고 싶은 말씀, 그 오늘 상황이든 아니면 뭐 전반적인 지금의 정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매체에 실린 칼럼을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참담하진 않았다. 예. 그 좀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에 공감을 할 것 같은데요. 뭐 정 의원님 뭐 마무리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역사적인 중대 사건은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근데 이번이야말로 광소극으로 되풀이된 거지요. 근데 계엄 닷새 전에 전국의 사재단 신부님들께서 계시와 같은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이냐 하면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런 성명을 내셨는데요. 이제 요즘 그 촛불을 들면서 부산의 여고생이 한 말, 고3보다도 삼권 분립을 모르는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가 국민들 폐부를 찌르고 있고요. 특히 전국 각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안내해서 그 대표자들이 이제 제2의 시국선언을 전국에 6,075명, 116개 대학을 대표해서 오셨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다들 회자가 된 성명서 내용입니다만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평화와 생명,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런 그 성명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다행인 것은 국민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JTBC와 MBC 같은 그런 언론들이 진실 보도를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계신 데 대해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명 담화에서 국회를 괴물, 민주당을 괴물이라고 또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괴물은 바로 자신입니다.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등장했던 대통령이 괴물이었다. 그런데 괴물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망자가 사망한 줄을 모른다. 민심 속에서 이미 윤석열은 죽은 대통령인데 본인은 정작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빨리 괴물을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말씀 잘 들었고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